140번 시계열 예측 파트입니다. 자, 우리 교육 자료에 의하면 140에서 146번 파트가 바로 시계열 예측 파트이고, 우리 시험에서 회차별로 두 문항 고정되어 있는 파트가 시계열 예측 파트입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간 데이터는 일정 주기별로 데이터가 모아져 있습니다. 연도별, 월별 또는 반기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올바르게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전제 조건, 정상성을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정상성 세 가지 조건이 있고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중치 파트입니다. 해당되는 교육자료를 보시면 정상성이라고 한다면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말하죠.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정상 시계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정상성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 데이터를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부분 현존하는 데이터는 비정상 시계열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상성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평균이 변하지 않는 것, 일정성입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분산이 일정성이죠. 자, 시계열 데이터의 분산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공분산의 시간 이존성이 없습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의 공분상이 두 시점 간의 시차에만 의존하게 되고 특정 시점에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 특정 시점에 의존하지 않고 시차에 의존한다는 건 어떤 시계열 시차 간의 공분상 구조 유지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 우리 시험 문제 정상성의 조건 꼭 기억하셔야 할 출제 포인트이죠. 자, 14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시계열 데이터는 대부분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상성으로 전환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전환 방법 출제 포인트이죠. 첫 번째, 아웃라이어입니다. 자, 이상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상점을 제거하고 또는 대체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차분을 하게 되는데, 차분이란 의미는 어떤 거라고요? 바로 시계열 데이터에서 현재 시점값과 바로 이전 값을 빼는 걸 차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분을 1차 차분 또는 2차 차분을 하게 되면 평균이 굉장히 불규칙했다가 점점 일정한 형태로 변환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계절성입니다. 말 그대로 계절성의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절 차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 변환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차분이란 정의 또는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우리 시험 문제 가중치 포인트고 바로 교육자료 2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142번에는 평할법이죠. 이와 같은 시계열 분석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범위에서는 평할법이 출제가 됩니다. 평할법이라는 것은요, 시계열 데이터에서 불규칙한 변동을 제거하고 데이터의 추세를 파악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평할법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할법이 있죠. 자,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은 어떤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게 되고 추세를 파악해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빨간색 교육자료에 보듯이 이걸 다른 용어로 바꿔서 오답 보기로 출제가 됩니다. 즉,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은 계절 변동과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게 되고 추세 변동과 우리 순환 변동만 남겨서 분석하는 기법이다 정의합니다. 자, 두 번째 지수평할법은요, 우리 시계열 분석 예측할 때 아무래도 과거 자료보다 현재 시점에 가까운 과거가 훨씬 더 가중치 있고 영향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평할법이라 한다면 최근 데이터에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분석하는 기법이다 정의하게 되고, 만약에 최근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평균 줘서 가중치 준다, 대표적인 오답 보기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43번 가도록 할게요. 자, 시계열
모형 식별 파트인데요. 우린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서 특정 모형인지를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자, 시계열 모형 식별 파트에서는 모형은 네 가지로 압축시킬 수가 있는데 바로 AR, MAE, AR, MA, 아리마 이 네 가지가 우리 시험 문제 모형 식별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이게 AR인지 MA인지를 파악하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AR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AR 모형은 현재 값이 과거 값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는 모델입니다. 만약에 AR1 모형이라 한다면 현재가 과거 바로 앞 과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게 되고 이걸 AR1 모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형 식별을 어떤 걸 이용해서 하게 되냐면 바로 자기상관함수와 부분자기상관함수를 통해서 이 AR 모형이 몇 차시인지 이 P값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용어 정리가 출제가 됩니다. 자기상관함수라는 것은요, 전체 데이터를 통틀어서 상관성을 파악해 보는 거라고 한다면 부분자기상관함수 또는 편자기상관함수라 하게 되는데 떨어져 있는 두 시차 간의 순수한 자기상관성을 파악해 보는 걸 부분자기상관함수라고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AR 모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ACF, 자기상관함수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부분자기상관함수, 즉 PACF가 특정 이유에서 급격하게 절단된 형태를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바로 P 플러스 1이 시차의 값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P의 차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차별로 어떤 특정 의미 있는 값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0에 떨어지는 값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절단된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요약해 보게 되면 AR의 정의를 내린다. 두 번째, 자기상관함수와 부분자기상관함수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고 AR 모형에서 식별을 할 때 자기상관함수와 부분자기상관함수의 어떤 특징을 보고 우리는 AR 모형인지 식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시계열 모형의 식별 파트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MA 모형은요. 현재 값의 과거의 백색 잡음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는 모형을 MA 모형이라 합니다. 자, 반대로 MA 모형은요. AR 모형의 반대로 ACF, 자기상관함수가 특정 차시 이후에 급격하게 절단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즉 AR과 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죠. 또 하나 MA만이 갖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백색 잡음의 선형 결합인데 백색 잡음이라는 건 정상 시계열이다. 체크하기. 두 번째, 백색 잡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백색 잡음은 평균이 모든 시점에서 동일해야 되고 분산도 일정해야 되고 또한 자기상관한 횟수가 0인 걸 우리는 백색 잡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네 번째 모델인데 아리마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자기회귀 누적 이동 모형이라 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리마는 PDQ라는 모형으로 차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PDQ에서 D라는 건 차분의 횟수를 의미하게 되고 차분이 있다는 건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아리마 모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PDQ로 구성되는데 P는 AR의 P, D는 차분의 횟수, Q는 MA의 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리마 1, 2, 하나라고 한다면 차분을 몇 번? 2번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또 출제 포인트이죠. 자, 특수 형태 보도록 할게요. 아리마에서 만약에 P가 제로일 경우에는 2마 DQ라 하고 만약에 MA의 Q가 제로인 경우는 R이 PD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또 D가 차분이 없다 하면 바로 AR, MA 모형의 PQ 모형이라고 우리는 식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수 형태도 우리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해석의 오답 고르는 형태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146번 보도록 하죠. 자, 분해 시계열의 정의입니다.
자, 분해 시계열은 시계열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 요소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분해 시계열이라고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요인은 네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추세 요인은 데이터의 장기적인 증가나 감소를 의미합니다. 계절 요인은요, 일정 계절별로 패턴을 갖고 있는 장기적 패턴이다. 세 번째, 순환 요인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나타내진 패턴을 의미하고 맨 마지막, 불규칙 요인은 이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무작위 변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3번, 4번 이렇게 빨간색 내용 언더라인 부분을 다른 용어, 즉 명확한 이유, 설명할 수 있는 무작위 변동 이렇게 오답 보기 체크했다면 최근 유형의 문제는 바로 계절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고정된 패턴 등이 출제되고 있습니다.